자, 중국의 지역별 음식 특징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북경 요리예요. 그래서 우리 북경이라고 하는 데는 중국의 이제 북부 지역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경 요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궁중 요리를 비롯해서 고급 요리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지금 북경 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서울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궁중 요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고급 요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장 사치스러운 요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북경 요리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뭐 육류를 이용한 튀김이나 볶음이나 이런 요리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 한랭한 지역이다 보니까 북방에 위치해서 있다 보니까 높은 열량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주로 이제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음식 자체의 이제 특성을 보시게 되면 바삭바삭한 느낌, 그래서 강한 화력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짧은 시간 안에 기름을 튀겨내는 산동식 조리법이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북경 요리 같은 경우는 산동 요리하고 양저우 요리 이 부분들을 잘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게 되면 바삭바삭한 느낌, 그다음에 담백한 느낌, 담백한 맛으로 이제 음식은 신선하고 부드럽고 짜지 않고 달지 않으며 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과 만두, 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루 음식과 쇠고기, 돼지고기, 내장, 그리고 양고기, 오리고기, 어패류 이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그 고급 요리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 요리들이 많이 발달이 됐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그 육류를 이용한 튀김과 이런 요리들이 많이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광동 요리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제 전체 요리를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동 요리, 광저우 요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열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제 뭐 이런 그 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하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외국과의 이런 교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요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동 요리는 그 뭐 천하 제일의 요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또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동 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탕수육, 광동식 탕수육. 그다음에 이런 그 또 북경 통오리, 구이 이런 것들, 그 북경에는 통오리 구이, 그다음에 광동 요리에는 광동식 탕수육 이렇게 인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맛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자연의 맛을 그대로 인제 살려내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색채와 장식을 중점으로 굉장히 이 좀 꾸며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인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동식 탕수육, 꿔바로우라고 아시죠? 그래서 꿔바로우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해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가장 그 날씨나 이런 것들 기후의 영향이 많이 있는데, 그 기후 자체가 따뜻한 기후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과 해산물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요리가 많이 발달될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방의 이제 특산물 자체가 하나가 간장이에요. 장류라는. 그 장류를 써서 만드는 요리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맛과 조리법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간장에 상해 요리는 간장이나 설탕으로 만들어내는 달콤하게 맛을 내는 찜 요리나 아니면 조림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기름 맛이 많이 진하고 양이 푸짐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양보다 깊은 맛에 중점을 두고 화려한 장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광동 요리와는 좀 차이가 있죠, 상해 요리가.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쌀을 재료로 한 게요리나 새우, 물새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 특산 중에 하나인 이제 장류와 설탕을 써서 약간 달콤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간장과 설탕 그리고 기름을 사용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상해 요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요리는 동파육이에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파육,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만두. 만두가 또 대표적으로 상해 요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천 요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입맛이 잘 맞는 요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천 요리라고 하면 쪼끔 더 얘네들이 바다가 멀고 또 더위와 추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굉장히 악천후라는 그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향신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요리로 인제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매콤하고 자극적이고 이런 요리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내륙 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의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식품이 인제 거의 저장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법이 잘 연구되어서 소금에 절인 이런 뭐 소금 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보존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료나 뭐 조리법을 보시게 되면 그 채소 요리 중에 가장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있어요. 짜차이, 짜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인제 뿌려 가지고, 얘네들도 김치 같은 일종이거든요. 소금에 절였다가 나중에 고추기름 해 가지고 얘네들이 고춧가루나 고추기름 해 가지고 버무려서 우리나라 뭐 반찬 먹듯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김치의 일종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와 육류를 이용해서 볶음이나 찜 이런 음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맛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리가 좀 맵고 짠 이런, 그리고 느끼한 부분이 쪼끔 준,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도 가장 잘 맞는 음식 그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이나 파, 매운 고추, 생강 이런 향신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마파두부. 네. 여러분들 마파두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파두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뭐 그 일 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마파두부를 만들어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제 부분과 그다음에 양고기를 이용한, 그리고 새우 칠리, 예, 새우 칠리 이런 요리들도 사천 요리의 대표적인 요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인제 크게 4 군데를 나눠서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기후에 맞게 지형에 맞게끔 요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음식의 인제 담백함이라든지 맵고 짠 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쪼끔씩의 맛 차이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제 명절 음식 같은 경우는 인제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춘절. 그래서 우리의 인제 음력설하고도 인제 같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두빵, 생선찜 이런 것들을 거의 명절 음식으로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교자죠, 교자. 신년에 먹는 이제 만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뜻을 지닌 이제 재료를 많이 넣어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자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손의 번영과 행운을 바라는 그걸 인제 기원하기 위해서 만두를 빚어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두부나 배추 이런 것들을 인제 넣어서 두부의 배추 뜻은 1년 내내 무사고라는 인제 뜻이 있고요. 동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동전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하게 끓여서 소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넣는 거죠. 동전은 이제 재운, 그다음에 사탕은 이제 달콤한 생활, 그리고 대추는 많은 자식을 낳아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추나 이런 것들은 그 자식을 총칭하거든요. 그다음에 땅콩은 등남, 찹쌀떡은 승진, 국수는 장수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에 인제 뭐 그 나머지 재료들은 다 먹지만 동전은 먹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교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춘절에 먹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떡도 인제 먹어요. 떡은 인제 광동 지방, 남쪽에 있는 광동 지방에서 인제 설에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찐 무떡은 많이 이제 많이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인제 대접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재수가 쪼끔 있으라고, 예. 1년 내내 재수, 좀 운이 좋으라고 이런 부분들을 인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추절 같은 경우는 음력 8월 15 일입니다. 자, 남쪽의 광동과 차우차우라는 인제 월병과 감자, 유과, 과일 이런 것들을 달을 향해서 인제 차려 놓고 이거를 인제 먹는 거,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한다, 해서 뭐 연지도 같이 놓고 이렇게 해서 중추절이라는 명절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음식, 그러니까 식단 준비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통일성과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진 식사의 사전 계획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제 음식을 내려놓을 때도, 음식을 식단을 짤 때도 이제 코스별로 거의 인제 짜는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홀수를 싫어해요. 홀수를 싫어해서 음 가짓수나 이런 것들을 다 짝수로 배열을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크게 인제 전체, 주체, 대신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단을 작성할 때의 유의점은 음식의 가짓수는 식탁에 앉을 인원수에 맞춰서 인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식의 가짓수는 인원수만큼 내거나 그보다 한 가지 정도 더 많이 인제 내놓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푸짐하게 내놓는 거고요. 그리고 가짓수는 되도록이면 짝수로, 네, 아까 홀수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짝수로 이제 맞춰서 내는 거고, 진한 맛의 음식에서 담백한 맛의 음식을 내는 그런 순서대로 음식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한 색에서 연한 색, 바다에서 육지, 이런 식으로 음식 자체의 계획성이 다 있어요, 내놓는. 그리고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중복을 피하는 거죠. 볶음, 튀김, 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재료, 부재료가 인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느껴질 수 있게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조화를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식단을 작성할 때 이런 유의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식단의 분류는 처음에 인제 전체예요. 정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속에도 인제 냉체가 있고 열체가 있는데, 냉체는 음식을 두 종류 이상의 인제 냉체 접시에 모아서 담은 냉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술안주 음식으로 4, 6, 8 이렇게 짝수로 작은 접시에다가 인제 담아서 이제 내놓는 거. 그런 것들을 인제 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체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전체로 인제 주된 요리와 같이 인제 이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게 인제 열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열체는 잘 안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인제 냉채로 많이 인제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요리가 되는 거예요, 중심 요리. 그래서 튀김, 볶음, 뭐 찜, 조림 이런 것들을 인제 몇 가지 내놓고 뭐 스프인 탕채나 이런 것들로 인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인제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저트, 우리 따지면 디저트. 그래서 달콤한 맛과 인제 짠맛 나는 것을 인제 보통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과일을 인제 내는, 그래서 이렇게 식단으로는 전체, 주체, 덴신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상식 같은 경우는 음식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화려한데, 실제로 인제 서민들이 먹고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은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국수나 빵이나 만두나 죽이나 이런 것들로 먹기도 하고, 저녁을 대신에 인제 쪼끔 더 크게 먹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어울려서 좀 이렇게 크게 먹는 스타일. 그게 인제 중국 스타일이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시게 되면 물론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엔 거의 나가서 먹는 게 일상적이긴 해요. 아침 일찍부터 인제 사 먹는 그 문화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는 아침 일찍 문 연 데가 많이 없죠. 아침은 거의 인제 끼니를 우리가 뭐 띄운다, 뭐 집에서 먹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나가면은 토스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지만,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또 하나잖아요. 아침 출근길에 이제 노점이나 작은 식당 이런 데서 죽이나 콩국을 인제 주로 사서 먹는 게 인제 중국 사람들의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신서유기라든지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의 그 스프파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중국이나 이런 데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나와서 아침에 인제 다 사 먹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지역마다 쪼끔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북방 같은 경우는 뜨거운 그런 콩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남방 같은 경우는 뭐 찹쌀 주먹밥 같은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도 쪼끔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뭐 죽이나 이런 것들, 아침에 죽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죽 3 시간 정도 푹 끓인 이런 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먹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제 뭐 피단이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돼지 내장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전복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인제 죽의 형태는 좀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콩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불린 콩을 갈아서 두유로 인제 뜨겁게 만들어서 인제 유조하고 함께 먹는, 그래서 유조 같은 경우가 이제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기름에 튀긴, 그래서 안에 스펀지처럼 쑥 뚫려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유과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애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같이 인제 먹는 게 일상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서민적인 음식으로는 미분탕이라고도 인제 불리는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예절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 음식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큰 접시에 나온 음식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방식. 그래서 동석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좌석은 주빈이 되는 손님이 가장 안쪽인 상자에 배치하고, 주인은 시중을 드는 사람이니까 그 문 쪽에 인제 자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은 손님의 수에 따라서 간격을 두고 1 인분씩 인제 준비하는 게 맞고요. 오른쪽에 젓가락과 스푼을 놓고 유리컵은 왼쪽 안쪽에다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주민 앞에 먼저 놓아서 손님 앞에 먼저 놓고 먼저 먹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마실 술도 주민에게 먼저 물어봐서 인제 어떤 거를 마실 거냐라는 것들을 정해 주는 게 어 중국 식사 예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 저기 보시게 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밥그릇 외에 또 다른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저로 빈 밥그릇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밥그릇을 식탁 위에 엎어 놓거나 밥 위에 젓가락을 꽂지 않는 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밥 위에다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꽂아 놓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술잔을 사이에 두고 젓가락을 하나씩 양쪽에 놓지 않고 젓가락 길이가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에서 식탁에서 금기하는 금기 사항이에요. 이 지금 4 개는. 예, 금기 사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식사 예절이고, 요거는 이제 금기 사항들을 인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제 중국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인제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막 연결된 대륙이 아니라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리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자기들만의 또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토는 일본 열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약 1만 년 전부터 인제 많은 섬들이 같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으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의 기후는 해양성 온난 기후로 사계절이 인제 뭐 구별이 뚜렷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일본 여행을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전 사계절 내내 다 가 보면 정말 여름과 겨울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일 좋은 건 봄, 가을에 갔을 때가 제일 좋긴 해요. 여름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진짜 머리 여기 위에가 정말 '아 머리카락이 녹겠다.'라고 할 정도로 햇볕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겨울은 또 춥기도 좀 많이 춥고. 예.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계절로 이제 뚜렷하게 인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이 기후 변화나 이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위쪽에 있는 그 지역과 밑에 있는 지역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 그 음식이나 발효 식품이나 이런 것들,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효식품 발달이나 냉동식품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 주는 게 그 기후 변화, 그 남북의, 예, 위쪽 지방과 밑에 지방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삿포로나 이런 데 가시면 음식이 대체적으로 다 짜요. 저도 되게 짜게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먹고 짜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정말, 근데 그 현지 사람들은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그냥 현지 식당만 갔었는데 현지 식당에 가니까 너무 짠데 너무나도 잘 아무렇지 않게 잘 드시는 부분들을 봤었고, 그다음에 뭐 후쿠오카나 이런 데 인제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음식이 굉장히 좀 담백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제 그 가장 큰 부분은 장마나 태풍이 인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습도가 높은 기후에 이제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 자체를 좀 약간 그 절여서 먹는 거, 숙성시켜서 먹는 거. 일본은 거의 뭐 음식을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해 가지고는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식 갖다 장난을 안 친다는 거. 네. 그래서 음식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뭐 먹고 오면은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채식을 주로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었다."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채식 위주로 하고 고기라는 이 자체가 먹지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그 고기라는 자체의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고기를 먹이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부를 하는 형태가 생겨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나라에서 어떤 음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불교의 영향을 쪼끔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인제 몽골에서 들어오면서 인제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랬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못 먹는 게 없죠. 다 잘 먹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어류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가 그 회라든지 스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고기를 잘 안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본의 국토는 일본 열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 종류들이 풍부하게 있고 조리법이나 가공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채식을 주로 하는 이유, 이런 얘기들도 인제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고건이나 상지에 이제 목축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있기도 하고 불교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강우량이 많은 기후에 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자연물의 잡식 시대라고 해서 제1기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제 뭐 거의 원시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렵 생활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채집 경제를 원칙으로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주로 생식이 많았고 또 인제 먹잇감이나 이런 것들을 햇빛에다 말려서 많이 먹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2기 같은 경우가 인제 우리가 주부식이 인제 분리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농경이 주 생업으로 인제 되고 그러면서 식생활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빈부의 차가 또 인제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거기에 인제 뭐 불교라든지 유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인제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벼농사도 이때 인제 시작이 됐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벼를 인제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현미 형태로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이제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 그래서 2기 때는. 그다음에 3기 때는 인제 당나라 모방 시기, 음식의 모방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인제 일본 수나 당나라하고 정식으로 인제 교교가 열리면서 많이 영향을 받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때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게 귀족과 서민들의 인제 계급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가 인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인제 제3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술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소금 절이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인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제품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나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인제 일본에서 많이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인제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3기 때 인제 동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조리법이 인제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나 이런 기반을 잡게끔 만들어 주는 시기가 인제 제3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또 이 고기를 멀리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 제3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사 의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시기, 금기시기 인제 사상도 인제 생겨나는 시기, 그런 시기가 인제 제3기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4기 같은 경우는 일본 음식이 인제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 때 인제 우리가 무사들이 인제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는 인제 고기도 어 부식으로 인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무사들 자체가 인제 농사에 종사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제 조석 2회나 전쟁터는 3식을 하게끔 그렇게 인제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이때 4기 때는 가이세키 요리라는 이런 음식의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이진 요리 우리가 인제 채소나 해초, 건조식품 등의 식물성 식품을 원료로 한 요리법 그리고 시푸쿠 시대가 인제 중국식 요리를 받들어서 일본식의 요리가 인제 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시푸쿠 요리를 나가사키 요리라고도 인제 불려지는 그래서 우리 나가사키 짬뽕 예 아시죠? 그래서 그 요리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혼제인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훈상제에 쓰여지는 정식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 요리예요. 그래서 차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요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음식 문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오기. 일본 음식의 이제 완성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가이세키 요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고 차로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정말 그 연회 요리처럼 나오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인제 나눠서 인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5기 때는 제4기 때는 인제 일본 무사들이 거의 활기를 잃었다면 제5기 때는 인제 거의 뭐 무사들은 다 귀족화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정교하고 섬세한 미각이나 아름다운 상차림 이런 요리 중에 인제 세이진 요리가 인제 일본 음식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차, 사탕이 인제 보급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각종 절임류나 이런 것들이 인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제 보시고, 그다음에 제6 기 같은 경우는 일본 서양 음식의 혼합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때의 시대에 인제 이때는 식문화나 이런 것들도 외국 서양의 그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 식품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빵이나 우유, 버터, 치즈, 케이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서양품의 조리법하고 그다음에 식기나 이런 것들, 식사 방법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일본 음식하고 서양 음식의 풍습이 혼합된 음식 문화를 인제 형성하게 만든 그런 시기가 인제 제6 기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일본 음식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본 음식은 조리법과 주방 기구뿐만 아니라 그 재료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본만의 독특함은 일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신체, 사회의 자연과의 조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음식의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음식과 환경 간의 조화로 인제 표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신경을 쓴다면, 일본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 음식은 이제 투명한 그릇에 담아서 더 차갑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붉은색이나 금색에다가 인제 담아서 미각을 인제 돋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인제 많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음식에는 이제 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콩, 차 이런 것들이 대표할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인제 밥을 주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육식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대신에 콩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인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차는 대부분의 식사에 제공할 만큼 인제 보편화가 됐다. 차는 중국에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인제 일본에서 받아서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일본은 녹차나 이런 다도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콩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육류도 먹고 다 먹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육류 대신에 콩을 이용한 요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일본 음식 문화하고 우리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특징을 또 살펴보면 굉장히 쪼끔 일본의 주식은 인제 쌀이죠. 우리나라도 인제 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쌀은 중국의 것과 달리 인제 전분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조리 후 인제 끈기가 많은 것이 인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그래서 식초를 섞어서 우리가 초밥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가장 또 맛있는 맛으로 인제 여겨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쌀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던, 그게 인제 일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콩과 콩 제품을 또 많이 쓴다는 거. 콩을 또 쌀 다음으로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콩의 이용에도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부튀김, 우리가 인제 뭐 아부아라게라고 막 하는 두부튀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소, 일본 된장, 그다음에 쇼, 어 그래서 이런 나또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으로 콩으로 이용한 요리들.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매 끼니마다 순무나 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요. 녹차도 인제 매 끼니마다 인제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인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일본의 정신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요리는 계절적인 요리를 매우 중요시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생선, 어패류, 회, 조림, 구이, 튀김 이런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나는 거 그런 것들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미료 같은 경우는 된장, 간장, 설탕, 술, 식초, 소금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인제 기본이 되는 갓소부시나 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로 이제 국물을 좀 우려내거나 맛을 내거나 위에 뿌리거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본연의 맛을 살려서 조리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향신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육식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거. 우리나라 일본의 음식 문화가 중국의 음식과 우리나라의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리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못했던 거. 이 사람들이 인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부분들이 가축수가 굉장히 적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량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도 인제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인제 육식을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형태로 인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먹을 때에도 항상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식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 인분씩 인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아내는 거. 요리 내용이나 계절에 따라서 뭐 도자기라든지 또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과 함께 잘 조화를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일본만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소지방과 간동지방 이런 요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음식 같은 경우는 스시, 초밥이죠. 네. 그래서 스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 농경 문화하고 해양 문화가 혼합된 네. 그래서 쌀과 그다음에 또 그 어류와 함께 형성된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말 일본에서 스시를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하고 너무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인제 선어를 위주로 신선한 바로 잡자마자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숙성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좀 더 씹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리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오마카세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주방장이 본인이 인제 그날 신선한 그 회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초밥들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부리. 돈부리는 여러분들은 인제 들어보시고 많이들 인제 먹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밥 위에다가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류라든지 아니면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국물을 끼얹어 먹는 음식. 많이들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동. 밀가루 국수를 이제 갓소부시나 멸치, 다시마 국물에 표고버섯, 생선무, 야채, 유부 이런 것들을 넣고 끓여서 먹는 대표적인 면 요리. 그래서 우동은 일본에서 인제 우동을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동 먹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면 자체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그리고 뭐 거의 뭐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몇 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의 면 요리 그리고 자루소바도 마찬가지. 메밀국수를 인제 이용해서 먹는 그런 그래서 일본 서민들이 가장 잘 즐겨 먹던 국수고요. 그리고 일본은 인제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내야지만이 잘 먹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의다라는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해 주죠. 그다음에 라멘. 우리나라 라면과 일본의 라면은 쪼끔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제 라면이라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제 되어 있고 라멘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제 직접적으로 인제 얘네들이 생면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멘도 인제 지역적으로 지역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맛있게는 아니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라면의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시루모노라고 하는 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미소를 이용해서 된장을 푼 국물에다가 두부 조그맣게 썰고 미역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하는 미소시루. 그래서 이 항상 어떤 그 뭐 스시를 먹든 뭐를 먹든 같이 인제 뭐 하시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야끼모노라고 하는 구이, 고기나 생선, 야채를 모두 이용해서 굽는 요리 또 있고요. 그다음에 니모노라고 하는 이제 음식도 있죠. 양념에다가 간을 맞춘 다시마 국물, 고기, 생선, 야채를 넣고 조리하는 요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동 지방에서는 국물이 적고 단맛을 내는 조림으로 먹고, 관서 지방 같은 경우는 국물이 많고 담백한 맛을 내는 조림. 이렇게 해서 니모노도 이게 두 지방에 따라서 쪼끔 다른 스타일로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덴푸라. 우리 인제 예전에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덴푸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튀김을 이제 덴푸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인제 그냥 튀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산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재료로 반죽해서 튀긴 거, 보통 이제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이게 인제 덴푸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베모노, 냄비 요리죠. 냄비 요리라고 해서 겨울철에 인제 간단히 끓여 먹는 냄비 요리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구 지리 같은 이런 스키야키 이런 것들도 인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야키 같은 경우는 쇠고기나 닭 이런 것들과 함께 파, 두부,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일본의 그거는 대표적인 게 샤브샤브죠. 샤브샤브하고 또 다른 느낌의 인제 나베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메이지 유신 때 인제 쇠고기를 이용한 요리로 인제 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그 무사라든지 인부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모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이제 많이 먹는 요리로 인제 유명한 나베모노, 냄비 요리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식사 예절인데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잘 먹겠다."라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을 양손에 인제 엄지에 띄고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식사를 시작하는, 밥그릇, 국그릇, 인제 조림 그릇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왼편에다가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인제 식사 예절이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인제 먹는, 그것이 인제 일본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손은 밥그릇을 들고 왼손에다 밥그릇을 올려놓고 오른손에 젓가락을 집어서 먹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상반된 느낌이죠. 우리나라는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숟가락으로 인제 밥을 떠서 먹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밥그릇 자체를 아예 왼손에다 들고 먹으니까 좀 다른 느낌? 그래서 국을 먹을 때는 국물에 젓가락을 적시고 국물에 인제 입을 축이고 나서 밥을 한번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젓가락을 놓을 때는 자기 어깨와 평행이 되도록 가로로 놓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직각이 되도록, 90 도가 되도록 이제 젓가락을 오른쪽에 놓지만, 일본은 나하고 인제 평행이 될 수 있게 가로로 놓는 게 가장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동된 음식은 전용 젓가락으로 덜어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선은 머리 쪽에서부터 등살, 머리 쪽에서부터 등살, 그다음에 꼬리, 이런 식으로 먹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본인들만의 룰이에요. 그래서 머리, 등, 꼬리 이런 식으로 떼어서 먹는. 달걀찜은 젓가락으로 젓지 않고 앞에서부터 인제 떼어 먹는 거죠. 예. 그리고 뜨거울 때는 그 밑에 있는 종지를 받쳐 들고 먹는 그런 형태로 인제 나타나 있습니다. 밥 공기는 작은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을 때는 공기를 비우지 않고 쪼끔 남긴 상태에서 더 인제 먹게끔 하는 거고요. 깨끗이 비웠을 때는 인제 다 먹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밥을 더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좀 더 먹겠다면 밥을 쪼끔 남겨 놓고, 이제 있으면 밥을 좀 더 먹으려나 보다 하고서는 인제 더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도 요렇게 인제 살펴봤고요. 일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제 다양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간략하게 인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살펴봤고, 일본도 마찬가지 어떤 요리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맞게끔 기후나 이런 것들, 토양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요리들이 발달이 됐는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예절 관련해서도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